안녕하세요. 김진만 교육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24회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페 문제랑 이제 문제 패턴 분석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124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카페에 올린 내용 이제 124회가 시험 다음날 바로 이제 큐넷에 PDF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렸고요. 먼저 1교시 먼저 볼게요. 자, 1교시 13문제였는데, 유도전동기 진동과 소음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어렵진 않았어요. 뭐 제가 뭐 푼다면은 뭐 기계적인 문제점과 정기적인이라면은 뭐 노이즈, 고저파,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되겠죠.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응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전력 케이블에 흐르는 충전 전류의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발생 원인, 문제점 및 영향. 굉장히 쉬웠죠. 이거 원래 25점짜리 나와야지 조금 많이 쓰실 수 있던 케이스였는데 10점짜리 나와서 아쉬웠어요. 그죠? 진상전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제점, 뭐 페널티 쭉쭉 나오셔야 되죠. 자, 3번 파워퓨즈에서 한류형과 비한류형의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시오. 파워퓨즈는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기본 문제입니다. 5번 전기적 고유 특성 세 가지 도전, 절연, 유전이라고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뭐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제 뭐 조금 응용해서 쓰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대지정렬 측정 방법 중 웨너의 사하전급법과 대지정렬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웨너의 사하전급법은 우리가 이제 전류국, 전압국, 전압보조국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사하전급법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응용한 또 측정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지정리의 특성 그러면은 로우웨이 곡선까지 나오셔야죠. 닫힌 구조. 요즘에 이제 KC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공사에서도 실제로 대지정률을 측정해서, 값을 입력해서, 계산을 하라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전에 지금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 하나 나왔네요. 자, 이제 요번 시험은 워낙 기본 문제들이 나와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7번. 전력계통에서 유효 접지와 비유효 접지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10점짜리로 나와서 아쉬운 문제인데, 워낙 기본 문제인데다가, 25점짜리 나왔으면 더 많이 쓸 수 있었을 텐데요. 그쵸? 자, 변력이 니포인트 볼테이지, 무릎 전압이죠. 무릎 전압의 정의와 CT에 미치는 영향, 부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되죠. 뭐 기본 문제입니다. 보호계전이요. 보호계전이 안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자, 9번 보호계전계 정의와 오동작 방지 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건 뭐 쉬운 문제입니다. 그쵸? 자, 10번 차단기 보호엽지에 있어 아래 그림에서 X점에서 고정이 발생됐답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드 차단 방식. 우리가 KCG1702 보시면은 얘가 이제 종속 차단 방식으로 이름이 이제 뭐 바뀐 건 아니고요. 가로치고 종속 차단 방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차단기 단락전류 억지 대책이었나요? 억지 대책에서도 파샬로 다뤘던 부분입니다. 자, 과도 현상에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일단은 전력 전달 조건, 일단은 로컬에서 최대 전력이 발생할 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저항과 부하측 임피던스가 이제 같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기사 때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웠었는데, 일단은 R만이 아니라 L과 C별로 구분해서 풀래요. 뭐 풀면 되겠죠. 자, 12번. 삼상 유도전등의 정기적인 제동 방식 중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전동기 제동도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정전기 방전 현상 중 코로나 방전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제 코로나 임계 전화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기 응용 쪽이죠. 정전기 방전 현상 중 코로나 방전에 설명하시오. 그쪽으로 좀 쓰시는 게 좋았을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번 열세 문제에서 뭐 특별히 뭐 어렵다, 조금 아리까리하다라는 거, 뭐 그런 거 한 세 문제 정도만 안 푸셔도 나머지 열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2교시 보겠습니다.
2교시 1번 대형건축물에서 변전실 선정 시 고려해야 될 다음 사항 위치, 기기 배치, 건축상 고려사항, 변전실, 면적. 어, 뭐 대형 건축물이라는 거는 수식어이고요. 그냥 그쵸? 수식어예요. 그냥 변전실, 전기실 선정 시 고려사항이잖아요. 그쵸? 뭐 정리를 해 가셨으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워낙 일반적인 문제다 보니까 우리 기본 문제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전기실, 뭐 발전기실, 축전지실, 그 다음에 뭐 가끔 이제 중앙감시실 이런 게 네 개가 세트 문제로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쵸?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팅된 한 문제예요. 자, 삼성회로의 대칭 성분과 불평형 성분을 대칭자표법에 의해서 관계를 정리하고 저항 아래 저항 R이 있는 A상에서 일선 지락 저항이 A라고 하는 건데, 그쵸? 대칭 전류와 지락 전류 산출 방법. 푸시면 되겠죠? 일단 어쨌든 이제 푸시는 뭐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증명 문제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준비 안 되셨으면은 못 푸시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준비가 되신 분은 증명하시면은 굉장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던 문제죠. 자, 3번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기본식을 설명하고 속도 제어의 방법, 종류와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는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오랜만에 나왔던 기본 문제입니다. 요번에 이제 동력, 조명 조금 안 나왔던 문제들이 조금 그동안 이제 묵었던 문제들이 좀 많이 기출됐습니다. 음. 딱 보면은 이제 저 공부할 때 나왔던 문제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다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LEMP, LPMS. 이거 너무 쉽죠? 그쵸? 25점짜리로. 이거는 진짜 무급 문제입니다. 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배터리를 이용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찍었던 문제인데,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그쵸? 네.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기 KC 들어오면서 RF 레독스 플로우랑 그런 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하나하나 특징적인 걸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면서 긴가민가 이제 흐름이 이제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다행히 나왔네요. 저로서는 다행이네요. 자, 변류기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고 계산하시오. 이것도 뭐 푸시면 되겠죠. 뭐 정의가 조금 까다로울까? 비오차, 합성오차, 비보정계수. 요것 때문에 이제 준비 안 되셨으면은 이제 못 푸셨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일반적인 보호계절의 내용이었고요. 2교시도 뭐 부담 없이 한 2문제 정도를 우리가, 안 풀 수 있잖아요. 네, 그쵸. 4문제만 선택하면 되니까요. 자, 3교시 보겠습니다. 수변전 시스템에서 변압기 뱅크 구성 방법과 변압기 모선 구성 방식에 대한 특징. 모선 구성 방식은 이제 계속 나오네요. 기본 문제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건축전기 내진. 내진도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왔어요. 자, 뭐, 버리셨으면은, 뭐, 조금 기억의 흔적을 되짚어가면서 푸셔야 됐을 문제였고, 뭐 준비하셨으면은 푸셨으면 됐죠.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변압기 발전기 배전방 간선 승강기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죠. 하나 찍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정의의 종류와 뭐 정의 및 특징과 그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25점짜리인데 충분히 풀 수 있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태태풍과 집회수라는 9가지 정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서 조금 요즘에 좀 추가되는 거 2개 정도 만들어서 11가지 만드시면 되겠죠. 자, 4번 초고층 건축물의 수직간선 계획 시 설계 아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것도요. 그렇죠?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고려사항, 그리고 간선 부설 방법 및 대책. 이것도 뭐 푸시면 문제없이 푸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조명기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기능을 설명하시오. 배강 특성, 뭐 휘도 특성, 기구 효율. 아는 이제 소목차가 아는 얘기이긴 한데 이거를 저 같으면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거를 조금 더 쓰고
이제 굳이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면 조금 뒤쪽에 밀어서 선택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6번. 다음 조건에서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여자 도립 전류 발생하는 메커니즘. 그쵸? 전압이 최대 전압이 0일 때. 가장 악조건은 뭐예요? 전압이 0일 때 투입되는 게 우리가 자속과, 우리가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변압기 1차 측은, 그쵸? 변압기 1차 측은 전압이 인가되고, 그리고 자속.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그쵸?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 문제죠. 네, 기본 문제로 충분히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교시 문제도 특이사항이 없이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비전원 설비에서 축전지 설비 용량, 축전기 선정 방법.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저기, 예고 이제 법규, KDS가 이제 개정 공고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축전지 설비 용량 선정 방법은 KDS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KDS에서 쓰셔야 돼요. KDS에서 없어진 이유가 어떤 상위법에서 어떤 플로우 차트나 그거를 한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상위법에서 픽스를 시켜놓으면은 하위법에서 조금 변환할 수 있는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제 설계자의 판단에 근거해서 이제 없앤다라고 이제 지웠어요. 그 지운 내용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배터리의 특성, 뭐 제조 설계 특성, 부하의 특성도 다 다르고 하니 이제 설계자가 알아서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플로우 차트 이제 그 디테일식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내용을 가져가셔야죠, 그렇죠? 설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과거 없어진 KDS 내용으로 수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BIPV 요것도 이건 참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묵은지가 돼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 서브노트에도 있던 문제예요. 저도 이제 종합반 강의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미련을 못 버리고 이제 계속 신재생 파트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네. 자, 선로의 이상전압, 뭐 보호대책, 뭐 기본 문제고요. 박물관 미술관 또 나왔네요. 자, 또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뭐 디테일하게 딱 찍어서 소목차가 있는 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전시조명 설계 시 고려사항에 설명하셔. 이 내용 쓰면 되는 거예요. 자, KC 중 접지 방식 중 저압전로 보호도체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른 TNTT IT 개통 접지 방식.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쵸? 네. 자, 6번 에스컬레이터 전원 용량 선정 방법과 안전장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버리셔야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4교시 문제는 이 6번 에스컬레이터 뭐 이거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뭐 관련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뭐 하시면은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근데 굳이 이걸 안 풀어도 굉장히 쓸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기본 문제 풀로 쓸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올려드린 제 문제 분석 자료 보겠습니다. 수변전 설비를 쭉 보니까, 그쵸. 이번에 이제 모선 나왔죠. 그쵸. 모선 나왔는데, 일단은 비슷한 케이스로 그 122회 때 변압기 뱅크 2차층 모선 방식에 설명하시오. 2회차밖에 안 됐는데 바로 나왔네요. 그쵸. 네, 그리고 수변전실. 수변전실은 이제 요번에 이제 전기실이 나온 거고, 위치 선정, 기기 배치, 뭐 변전식 면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했던 거랑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전기실, 발전기실, 뭐 축전실, 종합방제실 얘들은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푸실 줄 있으셔야 됩니다. 자, 수변전설비는 여기까지고요. 자, 변압기를 넘어보면은 이제 변압기 여자도입전류가 과거에 103회 때 나왔네요. 25점짜리로. 근데 124회로 되게 오랜만에 보는 너무 이제 중요한 기본 이론이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반가웠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자도입전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이제 변압기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변압기 좀 중요하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예비전원 파트 보겠습니다. 발전기 한 문제도 안 나왔네요. 그쵸? 제가 이제 크게 나눴는데, 이제 발전기도, 이제 이번에 KDS 예비전원 설비 바뀌면서, 이제 기존의 PG법, RG법이 없어졌죠? 그쵸? 없어지고, 이제 발전기 용량 계산 방식이
하나가 KDS로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거 꼭 보세요.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이나 아니면 내년에 나올 수도 있죠. 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UPS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전지 용량 산정 120회 나왔다가 124회. 120회 때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고, 이번에 124회는 이제 플로우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라 라는 문제죠. 그렇죠? 이제 112회에 나왔던 축전지 용량 산정식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거랑 유사한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120회를 계산 문제라고 빼시면은 한 122회부터 124회까지 한 12회, 한 4년 만에 한번 나온 거네요. 자, 기본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돌아가면서 나와요. 안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단기 쪽에서 이제 선로 이상전압이 이제 과전압 중에서도 개폐 과전압, 개폐 서지, 이상전압 발생 원인과 보호 대책 같은 묶음으로 보시면 돼요. 개폐 과전압은 97, 108, 115, 22, 23, 24. 좀 말만 바꿔서 계속 나오는 편이네요.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퓨즈. 파워퓨즈는 정말 이제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하도 안 나와서요. 자, 92에 97에 일단은 저기 한류형 비한류형 비교는 97에 한류 퓨즈와 비한류 퓨즈의 장단점과 적용 조건으로 10점짜리 나왔던 문제가 이번에 124회 때 나왔네요. 얼마만이에요? 그렇죠? 워낙 기본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뭐 기본 문제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단락전류 억제 대책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캐스케이드 방식, 이제 종속 차단 방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캐스케이드 방식 나왔고요. 뭐 단락전류 억제 대책 중에서 하나예요. 뭐 10점짜리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특별히 고민을 안 하시고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 계산은 여태까지 뭐 단락 지락에 대한 어떤 증명과 굉장히 많은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뭐 지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장 계산은 단락 지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죠. 계산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반복돼서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산 문제에 대한 감을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자, 콘덴서는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자, 간선 볼까요? 간선은 쭉 뒤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충전 전류. 전력 케이블의 충전 전류 발생 원인, 영향, 문제점 및 대책. 거의 우리가 이거는 이제 25점짜리로 100일에 116회 25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들인데 아쉽게도 이제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이거를 좀 10점짜리로 이제 1교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 페이지가 아니라 두 페이지까지는 1교시에서 한 두 문제는 두 페이지까지 차별화시켜도 괜찮아요. 그렇죠?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한 두 페이지 정도 쓰셔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1교시여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고층 건물의 수직간선. 제가 설계시 고려사항에 묶어놨는데, 기존에 똑같은 문제가 104회 때 나왔어요. 초고층 수직간선 설계 시 주요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문제점, 대책,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요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 뭐, 104회 때 124, 10회, 3년 만에 한번 나왔나요? 3년, 연수로 3년, 4년 만에 나왔는데, 설계시 고려사항 파트로 뭐 이제 수직간선이나 아니면 발전소 아니면 수평간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이제 설명을 하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간선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나온 게 없었어요. 그쵸? 자, 품질도 뭐 특별히 나왔던 문제가 없던 것 같아요. 그쵸? 품질은 넘어가고요. 기존 거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패턴 분석은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접지에서 이제 개통 접지에서 이제 유효 접지, 비유효 접지. 이게 한 문제 나왔고요. 뭐 워낙 기본 문제라서 120회 나오고 124회. 뭐 1년에 한 번, 1, 2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접지에서 이제 IC 파트를 따로 묶었는데, 뭐 TNTT, IT, 그 다음에 이것도 124회 때 이제 95, 106, 120, 124, 뭐 같은 뭐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접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고요. 한 문제 더 나왔네요. 여기 웨너의 4전극법. 일단은 얘가 96회 때 이미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124회 때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KC로 바뀌면서 안전공사에서 사용자 검사 기준에서 실제로 뭐 옛날처럼 그냥 측정도 안 해보고 이제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하우징 쪽은 측정 안 하신다고 알고 계신데 뭐 산업공장이나 공장 설계 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측정을 해요, 그렇죠? 측정을 합니다. 그 리포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우징 쪽이나 그쪽은 이제 측정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100원 메터로 퉁쳐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이제 사이트마다 다르지만 뭐 100원 메타도 있고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신도시 기준으로 내륙 지방에 뭐 250, 350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하셔서 백데이터 값을 첨부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올지도 모른다고 이제 그런 이유에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레네요. 피레 LPMS가 96, 103, 108, 124.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거 옛날에 저 이제 공부할 때는 참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124에 오랜만에 나왔어요. 어, 저기 LMP 그러면은 보호대책, 저 LPMS라 그러면은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또 하나 추가적인 LPMS가 또 있어요. 그쵸?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 문제가 나왔네요. 자, 필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호계전입니다. 자, 보호계전. 오랜만에 이제 보호계전에서 좀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1번. 1번이 아니라, 뭐, 별르기, 오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것이 이제 용어로 뺐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계절 정의, 오동작, 방지 대책. 뭐, 비슷한 문제가 111회 때, 보호기획의 뭐, 동작 상태 판정에서 정동작, 정부동작, 오동작, 오부동작, 뭐 이제 이런 형태가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우리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준비가 안 됐더라도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다음 CT 포화 특성으로 이제 니포인트 볼테이지, 무릎 전압,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무릎 전압, 포화 특성, 그리고 뭐 25V에서 뭐 C100의 의미, 그리고 부담의 종류. 제가 별류기 그러면은 별류기는 뭐 모든 뭐 과전류 정수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이 다 한 문제로 취합될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무슨 특성이에요? 별류기 포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별류기는 그 포화라는 한 단어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보호기전 쪽에서 별류기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신재생 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 과거에 이제 신재생 분산형 전원의 종류를 제시하고 라고 했던 문제가 93회 때 나왔는데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나온다고 종류를 물어볼 거라고는 솔직히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생각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거의 이제 기본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기본적인 특성은 뭐 상식 수준에서 가져가는 거죠. 강의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말씀드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스입니다. 베스는 이제 기존에 이제 리튬이온도 제가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려서 나왔던 건데 자, 보시면은 이제 베스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에요. 뭐 SMS도 있고요, 리튬이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이제 저 공부할 때 이제 슈퍼 캐패시터라고 하는 그런 게 다 이제 배터리 타입의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이렇게 하나 이제 BS의 이제 초창기 문제가 이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하나 좀 디테일하게 25점짜리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베스에 대한 어떤 뭐 기술 동향,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뭐 너무 깊지 않게 서 이제 25점 오히려 25점짜리로 어떤 뭐 베스, 리튬이온 하나 아니면 SMES 하나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 더 손쉽게 문제를 쓰실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IPV가 96회 때 나왔다가 이제 124회 때 요번에 이제 여기 신재생이라고 빠졌네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제 서브노트에도 좀 빼버려도 될 것 같네요. 자, 신재생은 여기까지고요. 뭐 신기술이라고 특별히 뭐 해놨는데 신기술 쪽에서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에서 지금 몇 문제가 나왔는데 세건도, 세건도에 대해서 옛날 문제로 보면은 지금 121회, 그쵸? 조명의 세건도에 설명하시오. 세건도와 조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세건도에 관련된 문제, 뭐 비슷한 문제였네요. 자, 문제 분석을 해보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조명 계획에 있어서 박물관 미술관. 야, 요거는 이제 123회 때 1교시 문제로 나왔다가 요번에 한 해 걸러서 4교시 문제로 나왔네요. 참. 이런 문제는 우리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박물관, 미술관, 조명, 그리고 이제 공연장, 경기장, 학교, 이거는 어떤 세트 문제로 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이제 나왔으면은 보통 이제 준비를 안 하시죠? 네. 그쵸. 조금 이제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 나왔기 때문에 빼고 가져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쉽고, 근데 워낙 뭐 기본 문제고 이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내용 없기 때문에 50점 중후반대는 충분히 쓰실 줄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 광원에 대해서 이제 기타 문제를 뺐어요. 이건 이제 배광 특성, 휘도 특성, 기구 효율 이렇게 뺐는데 어, 조금 이제 버리는 문제랑 제가 보통 기타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뭐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좀 기출 빈도가 낮은,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버리는 문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좀 이제 기타 문제를 빼긴 뺐는데 어,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선택을 안 했을 건 같아요. 네. 그다음 뭐 특별히 차별할 게 뭐 배강 특성, 뭐 배강이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휘도도 그렇고요. 기구 효율도 이제 전등 효율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3교시, 그러니까 25점짜리 어떤 형태로 어떤 써내기가, 뱉어내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 뭐 10점짜리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25점짜리면은 조금 그런 게 이제 어렵지 않았나. 아니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뒤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빼서 기소를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동력 보시면은 속도 제어, 속도 제어는 뭐 101, 106, 113, 124, 비슷한 패턴으로 나와요. 그쵸? 속도 제어 기본식. 기존에는 이제 기동용 속도 제어형, 뭐 인버터, 그리고 벡터 인버터 제어, 2차 여자, 뭐 이러면서 이제 속도 제어가 이제 기존에 이제 인버터 기준으로 좀 나왔다가 이제 유도기 형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이제 유도기는 우리가 기본식 있죠. 기본식 속도 특성, 속도 기본식과 토크 특성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네, 동력에 뭐 우리가 동력을 뭐 많은 문제 가져가진 않는데 우리가 가져가는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동 방법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입니다. 115회 때 문제가 이제 뭐 115회 때는 승강기에 대한 회생제동,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는 좀 건드리기 힘들지만 일반적인 108회 전동기 제동 방법에 대해서 종류를 설명하고 설명하시오.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문제를 뺐지만 진동과 소음 원인 대책, 뭐 아까 말씀드린 뭐 1교시 문제다 보니까 부담 없이 뭐 어떤 기계적인 아니면 전기적인 그런 특성을 기준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용량 선정, 이거는 버리는 문제예요. 나오면 안 되고 이제 엘리베이터 자체도 KDS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삭제가 된 게 삭제된 KDS 상위법에서 삭제된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본다면은, 한 가지는 일단 이제 아까도 이제 축전지랑 관련돼서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디자인 스탠다드잖아요. 이제 설계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어떤 설계 플로우나 식을 딱 픽스를 시켜놓으면은 하위법에서 아니면 조금 케이스가 다르면은 응용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용량 선정은 버리시면 됩니다. 네, 출제하신 분도 좀 잘 이제 모르시고 출제하신 것 같아요. 자, 통신 문제. 통신은 나왔으면 했어요, 솔직히. 요즘 이제 어떤 뭐
이제 어벽 싸움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신과의 이런 어벽 싸움 때문에 어떤 우리 건축 전기에서 통신 문제를 좀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준비 많이 했는데요. 자, 에너지 세이빙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나온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감리 쪽이나 이쪽도 없었습니다. 자, 기타 문제로 이제 정전기, 이제 밑에 이제 정전기 관련 내용은 정전기 대전의 종류, 정전기 영향, 정전기 발생 영향 방지 대책,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이라고 뭐 해도 되는데요. 뭐 이제 기존에 나왔던 93, 111, 120처럼 정전기에 대해서 종류나 이렇게 러프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정전기의 방전 현상 중에 코로나 방전에 대해서 하나 딱 찍어서 물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건데, 뭐 준비가 되셨으면 푸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재는 123회 때도 3교시 2번으로 나왔는데 124회 때도 3교시 2번으로 나왔습니다. 야속하네요. 그쵸? 네. 그리고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변압기, 발전기, 배전방, 간선, 승강기, 내진 대책. 자, 저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씩 하나씩 긁어줘야 돼요. 자, 하나씩 하나씩 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최대 전력 전달 조건, RLC 회로별로 구하는 거랑 고유 특성, 기본 이론으로 뺐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회로 이론에 대한 관연도 기본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간략하게, 뭐, 시간이 뭐 짧게 한번 훑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기술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공통된 의견은 중하예요. 중하, 상중하로 따진다면 중하 아니면 중하하. 조금 과거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이제 회차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합격자가 많이 없던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조금 한 달만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이제 시험 이제 잘 봤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펜 놓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론 같은 거는 조금만 반복을 안 하셔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문제 풀이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